몇십 번, 몇백 번의 영상에 걸쳐서 위험하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계속 오른다.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왜 위험한지 말씀드릴게요. 24번째 대책에도 오른다. 전망 역대 최고. 니들이 계속 띄우니까. 24번째 대책은 뭐였어요? 몇몇 지역 조정대상 지역 지정해서 거기 투기 막는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대해서 어차피 전세는 뭐 황금성 생각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아파트는 뭐 짓는데 한 4, 5년 걸리니까 지금 당장 전세에 문제 있다고 맨날 언론에서 때려대니까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전세집을 마련했다. 그런데 요걸 가지고 아파트가 아니니까 집값이 오른다. 말도 안 되는 개논리를 쓰고 있는데 그거에 넘어가는지 아니면은 개논리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높여놓으면은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지 그렇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죠. 내년 돈 더 풀려서 집값 더 올라요. 2010년에서 2011년은 2011년에서 2012년은 2012년에서 2013년은 돈 더 안 풀렸어요. 미국 리먼 사태 터지고 나서 2008년에서 돈 계속 엄청나게 풀었죠. 엄청나게 풀었는데 집값은 계속 떨어졌죠. 돈만 풀리면은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봐요. 마그니 파주, 풍선효과, 맨날 그놈의 풍선효과, 주택가격 전망지수, 분양단지 관심급증. 자, 요거 다 뭐예요? 요거 하려고 지금 띄우고 있는 거죠. 돌고 돌아 다시 강남 아파트로. 무조건 오른다. 집값은 무조건 오르죠. 그런 게 어딨어요, 무조건이. 그리고 나서 왜 이번 정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동산을 막느냐. 뭐 몇 가지 이야기했지만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고 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규제 정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영향을 주죠. 다만 부동산 시장은 타성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데 오래 걸린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당장 효과 안 나온다고 하고 있어요. 또 나오기도 전에. 지금 뭐 정부 대책 중에서 영향 미치고 있던 것들 예를 들어서 11.19 나오면 11.19 효과 없다. 11.19 당일날 아직도 오른다 이러고 있죠. 7.10 나오면 7.10 당일날 아직도 오른다고 하고 있죠. 계속 이렇게 유도하니까 당연히 심리가 갈 수밖에 없죠. 지금 부동산 시장은 공급 부족이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고 수요 과잉이죠. 억지로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수요 억제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4번째 정책까지 다 보니까 수요 억제책 뿐이더라 대부분이. 그러니까 공급 늘려라. 재건축 재개발 완화해라. 재건축 재개발 완화 15년간 2만 가구 늘었는데 재건축 재개발로 그걸 하래요. 재건축 재개발 완화해가지고 부동산 3법 때문에 집값 폭등했는데 부동산 전문가들 과거 시장에 실패했대요. 왜 이 얘기하고 있겠어요? 여기는 진짜 실거주들 들어가는 거죠. 근데 공공이 많아지게 되면 뭐가 돼요? 업자들이 돈 벌 게 없어요. 특히 이런 업자들은 뭐예요? 강의료 받고 뭐 찍어주게 하고 하는데 여기나 저기나 다 공공이에요. 시세 차익 못 벌어요. 그럼 누가 돈 주고 저 사람들 강의 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실패. 공공이 효과를 보게 되려면요. 저거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저거 한 몇만 채 가지고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정부 정책은 꾸준히 공공이다 라는 것이 사람들 인식에 심어질 때까지 되어야지 효과를 보죠. 그렇다면은 저렴한 공공이 계속 나올 텐데 내가 굳이 저 사람한테 비싸게 돈 주고 저 아파트를 살 필요가 있냐. 실수요들이 절로 가는데 그렇다면은 투기꾼들도 심리가 꺾이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이 필요한데 어때요? 과거 시장이 뭐 얼마나 써봤다고. 공공임대주택 내 집 마련 수요 충족 불가능. 공공임대주택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전세 난민 내 집 마련하기 전까지 돈 모을 동안에 안정적인 거처가 필요한데 다주택자들이 다 싹쓸이 해가니까 거기에서 비싼 월세를 주든가 아니면 비싼 이자를 내면서 전세를 비싸게 주고 들어가니까 돈을 모을 수가 없더라. 그리고 집주인 돈도 안 돌려주고. 그러니까 공공임대 만드는 건데 공공자가주택 과거 시장에 실패한 방안 뭐가 실패했는데요? 토지임대부 환매 조건부 주택 도입 한 거 아시는 분 예전에 왜 몰라요? 한 10년 했어봐요. 모를 수가 있나. 언론에서 이 지은이를 하니까 못한 거죠. 자, 공급 효과 없고 주민 불편 여전 도시재생 재건축 재개발은 공급 효과 있어요. 유동성으로 계속 오른다고 하죠.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확대에다가 자 저금리 끝났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볼 필요도 없고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및 전세값 상승을 전망했다. 공급 부족이다. 저희 저번에 영상에서 만들었죠. 수요는 감소하고 있고 공급은 플러스 되고 있는데 왜 공급 부족이라고 하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 11월 경제 전망 보고서 이야기했죠. 주택 매매 입주 물량 감소. 전세값은 수급 불균형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뭐 오름세를 지속할 입주 물량 감소 뭐 공급 부족 때문이다. 이거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안 했죠. 매매가의 경우는 공급 부족 우려. 그러니까 그 공급 부족이라고 자꾸 언론에서 심어주는 심리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 공급 부족이라고 너네가 대가리 속에 박아주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한다.
내가 성적이 떨어질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돼서 공부를 많이 못했어. 성적 떨어져. 이런 식으로 그냥 쓴 거죠.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볼까요? 집값이 올랐던 시기가 언제였어요? 일단 2006년에서 2008년까지는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2009년 떨어졌다가 2010년 반짝 올랐다가 그 뒤에 쭉 떨어지다가 보통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있었죠. 20년까지. 요 뒤는 모르니까 여기까지 일단 가봅시다. 자, 떨어질 때 언제였어요? 2009년이랑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엄밀하게 따지면은 2010년도 잠깐 올랐다 다시 떨어진 건데 이렇게 칩시다. 크게 보면은 요 정도가 하락장이죠. 공급 언제가 더 많이 됐어요? 특히 2010년은 올랐다 떨어졌고 올랐다 떨어진 거니까 요때 공급 많았는데 올랐다 떨어지고, 공급 적었을 때 떨어지네? 공급이 많아지니까 집값이 오르네? 공급이 적어지면 집값이 떨어져야죠. 그럼 왜 그래프 안 들고 와요? 제가 뭐 비논리적이니까 이런 주장을 안 하는데, 공급이 많을 때 집값이 오르다가 공급이 줄어드니까 집값이 떨어지죠? 공급이 늘어나니까 다시 집값이 올라요. 즉 공급 증가는 집값 상승이다. 그래서 공급이 줄어드니까 집값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면 되죠. 통계상으로 보면 저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그건 아니죠. 문제는 뭐다?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수요의 문제다. 이때까지 규제책이었죠. 그리고 이때까지 완화 일변도였다. 그러니까 규제에 영향받아서 공급이 줄더라도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계속 완화책 쓰니까 결국에 완화 영향받아서 오른다. 왜냐면 완화책은 길게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 완화책 받아서 지금 오르는 거고, 결국에 그 다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규제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완화 계속 하니까 이때 규제책 때문에 떨어지고 있어서 완화하니까 이때 공급이 늘어나는 거고, 건설사들이 이제 돈 좀 되겠구나 싶으니까 이때 규제하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즉 수요를 규제했더니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근데 무슨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 오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매매 거래량 봅시다. 역대 최고 찍었죠.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역대 최고를 찍을 수가 있나요? 언제 많이 샀어요? 하락장 끝자락에 많이 샀죠. 그리고 쭉쭉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확 내고 쑥 줄었다. 떨어질 때 쑥 줄었다 올라갔다가 또 한번 반짝하고 쭉 떨어지는 거죠. 이때 팔고 빠졌다는 거죠. 이때 늘어난 건 뭐예요? 부동산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나 부동산 이제 계속 떨어지는구나, 내가 잘못 샀구나, 일본식 침체가 오겠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들을 완화 정책 쓰는데 이게 왜 떨어져, 지금쯤 이제 끝물인 것 같은데 하고 고수들이 산 거고, 규제책 하고 있는데 집값이 오르네? 그렇다면 난 팔고 빠져야지. 그러면은 이때 팔았던 그 초보의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때 사는 거죠.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은 처분 가능 소득, 실제 버는 돈, 벌어 쓰는 돈, 가계부채는 말할 것도 없죠.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버는 돈에 비해서 부채만 잔뜩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위험하다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오르죠. 왜? 오르니까. 집값은 내년에도 오른대요. 왜? 올해 올랐으니까. 그럼 그거 무한대로 오르겠네요. 그게 무슨 논리예요? 공급 부족 얘기했죠? 저금리 지금 금리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했죠? 전세가 지금 대출 규제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저금리 역시 금리 올라가는 거 영향받아서 전세 오르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다 지금 반박해 놨더니 이제 하는 얘기 뭐예요? 지금까지 올랐으니까 앞으로 오른대요. 네가 여태까지 얘기한 게 틀렸다. 제가 틀린 얘기 했어요? 다 맞는 얘기 했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죠. 다만 투기꾼들이 어떻게 심리를 잡아주든 간에 넘어가지 말고 실거주라면 기다려라. 거품이 많이 꼈으니까. 수십 년 연봉을 날릴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네 얘기한 지역 올랐대. 당연히 오르죠. 오르기 초입되는 부분, 저기 실거주 사지 마세요. 지금 저기 거품이 잔뜩 꼈는데 마지막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건데 거기 사서 올랐다고요? 기분 좋겠죠? 못 팔아요.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 번 터지면 그대로 끝이에요. 나는 어깨에서 팔지 말고 상투에서 팔아야지. 상투에서 샀는데 상투에서 어떻게 팔아요? 처분 가능 소득은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저기 유동성 증가로 인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있죠. 자본주의는 계속 화폐가 늘어나고 화폐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소득 계속 늘어날 거냐. 다만 처분 가능 소득은 줄어들 수 있다. 왜? 문제는 뭐예요?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니까. 고령화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세금이 점점 더 강화될 것이다. 복지에 나가는 돈이 많아지니까. 그럼 유동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생산 가능 인구도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더 많다. 처분 가능 소득은 떨어질 것이다. 당연히 유동성 감소로 인해서 집값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부동산 일본식 장기적 침체, 가장 제가 이야기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것보다 인구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때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죠. 지금 저가 아파트들 가격 오른다? 그거 다 빚으로 사고 있는 거죠. 5분위 계층이나 상용직 계층은 소득 증가율을 나타내는데 저소득 취약 계층의 소득 감소가 나타나고 있대요. 지금 뭐예요 이게? 전월세에 영향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서민 아파트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런 데서 파산 나서 경매 나오고 뭐하고 지금 그럴 가능성,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가 나오고 있다. 서브프라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서브프라임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날 때는 다른 게 뭐냐. 담보대출 PIR 어때요? 급증했어요 최근에. 2015년부터 계속 이 추세로 급증했죠. 즉 뭐예요? 역대급 거품이다 지금. 소득에 대비해서도 엄청나게 올랐다.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사람인데 담보대출 받고 내 돈에서 자산이랑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집을 사죠. 그런 사람들의 PIR도 쭉쭉 올라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주택구입 잠재력 지수. 원래 여기 수치까지 안 떨어져요. 근데 19년부터 통계가 변동이 됐어요. 그래서 19년에 변동된 통계를 보니까 3분의 1 정도 고평가했더라. 그래서 그것을 그 비율대로 그대로 적용해봤더니 역대 최악이다. 그 수치만으로도 역대 최악인데 새로 나온 수치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19년은 옛날 수치 동시에 나오길래 옛날 수치에 맞춰서 요 앞에 걸 다 맞춰서 계산을 해봤더니 역대 최악이다. 주택 구입 잠재력 지수가 저렇게 떨어졌다는 건 여력이 있는 수요가 없다는 뜻인데 자꾸 심리만 유도하고 있죠. 결론,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 역사를 봤더니 아니죠. 당연히 수요 문제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 뭐예요? PIR 나왔죠? 처분 가능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주택 구매력 지수. 이게 다 나타낸 것이 뭐다? 사람들의 여력이 없다. 이제는 아무리 심리를 띄워줘도 여력이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커져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집값이 오른다. 그렇게 믿는 분들은 사세요. 당신이 힘들게 빚을 갚을 동안 그만큼 차익 먹어서 팔고 빠진 사람들은 부를 누리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